안녕하세요. 대군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뭐 얼마에 떨어진 거야, 이거? 야, 만불 넘게 떨어졌네요. 3월 4일 날 요때 시장 찍으면서 타이틀이 69K를 한 번에 못 뚫으면 큰 하락이 온다라고 일단 시장을 찍어서 올려드렸었잖아요. 이 파동은 아무리 봐도 수렴 파동처럼 나왔으니 아마 상방 돌파를 할 건데 여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거다. 이게 만약 사가 나오고 보통 수렴 파동은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좀 걸리는 게 최고점 69K 최고점이 코앞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도전을 할지 아니면 바로 거꾸로 질지 여기서 나눠지는 자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일단 저는 수렴 파동이 하방에 탈한 관점도 있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상방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트레이더는 항상 확률에 베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확률이 높은 상방에 베팅을 한다고 내려올 때마다 계속 롱을 치겠다 했었죠. 실제로 계속 롱을 쳐서 수익을 좀 봤어요. 수익 좀 잘 봤고 좀 아쉬운 거는 저기서 잡고 돌파까지 들어가서 좀 수량을 좀 많이 잡았었는데 고점 넘기자마자 2,000불 스키징 때릴 때 여기서 내려올 때 중간쯤에서 익절을 했어요. 이게 너무 평단이 돌파로 들어가면서 평단이 여기 있던 평단이 원래 여기였잖아요. 이거 돌파까지 해서 평단이 여기까지 내려와 버려가지고 개수는 증가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원래 전체 익절이 목적이었는데 너무 크게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스키징 당할 것 같아서 여기 중간에 팔아버렸는데 그 이후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또 여기서 제가 돌파하다가 또 좀 먹긴 먹었죠. 일단 이렇게 계속 매매를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69K를 제가 크게 한 방에 뚫지 못한다 그러면 큰 하락을 할 거라고 했던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최고점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못 뚫는다 그러면 또는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못 뚫는 모습이 보인다. 시원하게 뚫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주식이든 뭐든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틀 전에 시장 찍을 때 이걸 크게 뚫지 못한다면 크게 뚫는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1, 2, 3파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뭐 80K, 90K, 100K까지 한 번에 밀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면 크게 하락을 할 거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역시 69K를 코인 베이스 같은 경우는 324달러 정도 조금 더 살짝 오버해서 제가 어제 요때도 제가 트랩 만들고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했었잖아요. 4일날 요때도 역시 트랩 만들고 크게 떨어졌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못 뚫고 결론적으로 못 뚫고 잡아졌어요. 실망 매물들이 쏟아진 거죠. 롱청산 물량이 한 1조, 2조 막 이렇게 엄청난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지금 청산이 당했다고 얘기하던데 숏도 마찬가지고요. 뭐 위아래 지금 다 틀렸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떻게든 제가 경고를 드려서 잘 피해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라이브 할 때 제가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역시 큰 하락을 했고 자, 그럼 지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크게 뚫었을 때는 3파 연장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만약 이건 차지해서 요 4파 같은 게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돌파 후에 69K를 크게 못 뚫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 파동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리고 난데 이 파동 자체가 지금 되돌림이 깊어요. 깊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과 하락이 물론 관점이 또 나눠지는데 저는 조금 하락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3-5파일 수도 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아직 이게 결정난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거래량 또 동반되지 않고 3파는 1파보다 큰 거래량이 항상 동반해야 되는데 현재는 완벽한 세력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들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데 거래량 자체가 동반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3파인지 5파인지는 저희 현재는 구분 못합니다. 평소에 제가 이런 속파동들은 현재 3파, 5파다 이런 거래량 맥디, 오실레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3파, 5파를 구분해내는데 지금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저도 3-5파인지 5파인지 결정이 난 게 없어서 자 그럼 3-5파인 관점과 5파가 다 나왔다는 관점 이걸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먼저 만약에 3-5파라 그러면 이 파동이 여기서 1파, 여기서 3-1, 3-2, 3-3파가 된 건지 또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파인지나 요거도 아직 결정난 건 없어요. 그러면 헷갈리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다 관점 가져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게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2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되돌림. 4파는 3-5라고 3파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3파가 끝났으면 4파는 이 3파 길이에 236과 38이 이 사이를 가장 많이 돌려요. 그렇죠? 요 안에 들어갈 경우가 한 열에 한 8번, 한 80% 확률로 되게 높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근사스까지 왔어요. 지금 236 근사스까지 왔네요. 그럼 조금 모자리는데 이게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차트를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기간 대비 가격 조정이 크게 내려오든 또는 기간 조정을 커버링을 쳐줘야 될 거예요.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해도 반감기 지난 한 5월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시작 파동이 너무 급해요.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걸렸어야 됐는데 뭐 한 번에 너무 하루 만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이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가정하고, 그리고 시작 파동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원토가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좀 헷갈리는 게 원토가 앞에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진짜인지는 정답은 지나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치자고. 근데 피보나치가 워낙 길게 났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이 파동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여기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236 똑같이 236과 38인데 가격 폭이 엄청 차이 나진 않아요. 물론 이 워낙 이 몇만 불짜리라 요만큼이 한 3,000불은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겹치는 곳이 여기죠 지금. 그럼 3-5파가 나오고 이게 4파라 그랬을 경우에는 약 가격으로 쳤을 때는 한 5만 50.3K, 50.4K, 50.3K라 그럴게요. 50.3K 정도에서 위에가 50.8K, 58.8K 요 사이까지 아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아마 큰 박스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3파라 그러면 4파가 나왔을 경우 이후에 다시 5파가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80K 근사치부터는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 이 자체가 지금 여기가 만약에 3파라고 가정하는 거잖아. 여기서 만약에 1파 갔으면 연장파동이 4.618 최대 연장파동까지 나온 거고, 그러지 않고 만약 1파가 여기까지 나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618 연장파동이 나왔어요. 연장파동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파, 3파, 5파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현재 이 파동 여기서 3파가 터졌든 여기서 3파가 터졌든 어떤 식으로 터졌다 하더라도 3파는 연장이에요 지금. 그럼 5파는 연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되돌리고 나는데 전고점을 넘겼어요. 그럼 여기서는 80K 부근에서는 또 강한 하락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해요. 지금 현재 ETF 때문에 이 기간 조정이 없이 이 가격을 들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FM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자고요. 모든 변수를 다 가정해버리면 매매 자체가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일단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지금 매간점을 짜고 지금 매매를 할 생각이고, 자 그러면 3-5파가 나왔을 때 4파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가 만약에 1, 2, 3, 4 여기 중간에 되돌림이 컸잖아요. 이게 1, 2, 3, 4, 5가 끝났다. 여기가 3-5가 나온지 5가 나온지 요게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5가 끝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3-5든 파동이 5가지가 끝나면 여기서 4, 5가 만들어지는 여기서 5가 끝나든 5가지가 끝나면 이거는 상승 1파예요. 그죠? 상승 1파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이게 3파고 이게 5파가 끝날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 5파가 끝났다고 하면 정말 큰 하락을 해야 되는데 ETF라는 엄청난 이 돈이 들어온 시장에서 이걸 5파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이게 1파라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 파동 1파라 생각하고 3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메인 관점 밀고 있는데 5파가 끝났을 수 가능성은 있어요. 뭐 그건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자, 그러면 5파가 나왔을 때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시작 파동에서 파동 끝 지점을 딱 찍었을 경우에 최소 3파리까지 돌려요. 보통은 최소 3파리까지 돌려요. 그러면 이 녀석은 첫 번째 파동이 바로 요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3파가 엄청난 상승하겠죠. 한 20개까지 한 번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요 앞에 기간 조정이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ETF를 하더라도 현재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많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만약 2파가 이렇게 심플하게 올라서 3파가 터질 수 있을까 생각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만약 요 안에서 더 돌리면 차라리 4파 5파를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최소 이 파동에 대한 3파리까지 돌려서 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져요. 48.6K까지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보통은 3파리에서 05 특히 이 전체 파동의 되돌림은 최소 조정 구간이 3파리고 보통은 05에서 한 7, 8, 6 특히 618 전후로 가장 많이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깊게 조정했을 경우에는 여기 7, 8, 6까지 가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3파리에서 요 05까지 무조건 내려온다 생각을 가정하고
여기까지 내려오겠구나. 그럼 요 매물대가 있죠. 여기까지 내려오겠구나 먼저 생각하고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그러지 않고 조금 깊게 나온다 그러면 618에서 786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 886까지는 솔직히 현재 ETF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럼 요 618 전후로 05에서 618 전후 여기가 가장 많이 좀 유력한 구간일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 있는 곳, 이 05 있죠 여기. 그다음 조금 더 하단 여기 상도 여기 707 근처 요런 데가 조금 유력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여기 만약에 전체 파동의 되돌림이라 그러면 이 정도를 보고 싶네요. 약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9.7K에서 한 42.3K, 4K 정도? 한 4K 정도? 요 정도까지니까 요 정도가 좀 매간점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4파라 그러면 여기서 되돌림이 나와서 분출이 나올 거고 전체 파동이 5파라 그러면 조정 2파가 나오고 3파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반감기가 지금 4월 달이잖아요. 반감기가 요때잖아요. 지금. 반감기가 좀 있으면 반감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반감기 전에 항상 조정을 줬었는데 이번에 ETF 때문에 이 차트가 희한하게 갑니다. 반감기가 요때잖아요. 4월 6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동안 보통 반감기 전에 상승을 했다가 보통 반감기 전에 상승을 했다가 조정 이후 다시 분출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반감기 이후 한 6개월 정도 전후로 큰 분출이 나왔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올해까지 조정을 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이 ETF 때문에 조정 없이 올라가 버린 것 때문에 뭔가 이때가 역사적으로 이때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랑 좀 패턴이 달라질 수는 있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4파인지 5파인지 결정난 건 없어요. 그럼 뭐 4파든 5파든 여기를 이 5파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를 지났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먼저 보자는 거야. 메인 관점은. 여기까지 내려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분출이 나온다 생각하고 여기서 다시 생각하자고요. 내려오는 게 조정스럽다 싶으면 이게 4다 생각하고 올라가고 그다음 나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깬다 그러면 이 고점이 나왔구나 이거. 여기서 다시 롱 받아야지. 매물 다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먼저 요거는 고점이 나왔다. 3-5든 5파든 고점이 나왔다는 생각하는 요게 현재 전 이게 메인 관점입니다. 현재는. 나머지 하나 서브 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80, 90% 한 80% 정도 한 20%, 10% 정도 좀 낮은 확률로는 좀 아쉬운 게 고점을 살짝 높였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걸려요. 매매할 때 요즘 최근에 패턴이 스탑로스 고점이든 저점이든 살짝씩 건드려가지고 살짝씩 건드려서 스탑로스만 터트려놓고 빼버리고 이 패턴을 너무 자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워낙 롱장이다 보니까 급락을 시키고도 금방 급등을 해버려요. 급락을 시키고도 금방 급등을 해버려요. 워낙 롱장이라 가지고 매수세가 지금 상당히 강해요. 사람들이 지금 눈이 벌게져서 그냥 농에 지금 눈가리가 돌아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이 고점 살짝 높였잖아요. 심지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고점 못 높였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69K가 최고점인데 어제 바이낸스 현물 같은 경우는 고점을 못 높였어요. 69K예요. 69K에 매물벽 엄청난 매물벽을 세워버리더라고 애들이. 엄청난 매물벽을 세워서 이걸 못 뚫었어요. 코베는 여기서 어제 계속 시도를 하다가 결론은 마지막에 한번 탁 뚫어가지고 한 324불 정도 오버슈팅을 했는데 트랩 만들고 결국 뺐지만 얘는 뚫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됐든 고점을 너무 살짝 높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조정파동 이후 이 분출 거래가 끝났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1, 2, 3, 4, 5파가 나왔든 또는 여기 1, 2, 3, 4, 5파가 나왔든 여기가 끝이든 그럼 여기가 끝이라면 이게 골 때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고점이 확실히 나와서 이게 넘기지 말든가. 근데 살짝 넘긴 차트가 대부분 차트가 바이낸스 현물 빼고 선물은 넘겼고요. 모든 차트는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너무 살짝 높였어요. 그럼 내려간 차트가 보시면 이 녀석이 플랫 관점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고점 살짝 넘기는 거. 스탑 노스만 터뜨리고. 관점이 열려버리거든요. 내려간 파동이 세 가지 파동처럼 내려온 상황에서 이 고점을 높였어요. 올라간 것 좀 뭔가 이상하게 올라갔죠. 어제 여기 시작 파동이 세 가지였는데 뭐 계단식으로 이상하게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든 고점 살짝 높였기 때문에 플랫 관점이 열리는데 메인 관점 3-5, 뭐 5파 나와서 조정 파동에 대해서 하락을 생각하고 있지만 고점을 1.13 살짝 높였고 플랫에 대한 이 개념이 딱 나와주는 게 플랫은 연장 파동이 나왔을 경우에 보통 플랫 관점은 여기 저는 1.13 근사치까지만 플랫을 보잖아요. 1.236 넘어가면 물론 1.237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1.13, 1.236을 잘 안 넘겨요. 플랫이 대부분. 뭐 잘 나오는 것만 베팅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1.13 안에서 돌렸기 때문에 플랫 관점이 살아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플랫의 10파의 분출거리는 플랫의 특징은 10파는 강한 임펄스 파동이 나오죠. 강하게 떨어진 게 특징이잖아요. 또 강하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는데 플랫의 첫 번째 브레이크는 1.618이죠. 1.68 브레이크 잡혔고 연장판에 나왔을 때 2.618이죠. 2.618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새끼 설마 이거 플랫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시작 파동 자체가 올라가는 게 현재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리딩스러운 어떤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 밸런스가 좋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 받치고 여기 이 사파 건드리고 바로 올렸어야 됐는데 조금 나왔다 올렸기 때문에 조금 리딩은 웨지를 그려야 되거든요. 웨지를 그려야 되는데 웨지가 안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벌어진 웨지죠. 조금 밸런스가 엄청 이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요거를 요렇게 하나 보고 요렇게 하나 봐서 7가지를 보기에는 좀 밸런스가 둘 다 안 좋죠. 복합 조정도 안 좋고 리딩 다이건도 안 좋죠. 요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아쉬워요. 어떻게 됐든 좀 낮은 시나리오 하나로 10파 플래시 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3파가 터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플래시 나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 3파가 터져야 되는 자리인데 요게 또 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근거는 안 되는 건 알겠지만 여기서 제가 나눠진다 했던 거는 여기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1파가 나와서 새로운 그냥 또 새로운 연장파는 분출거래 나올 건데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가 잡혔죠. 그죠? 근데 요 다시 한 번 더 이 되돌림이 깊었죠. 요 파동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요 파동이 끝났으면 이거를 그러면 연장 파동을 줄 데가 없어요. 플랫이 나오고 난 뒤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1파가 나오고 2파 이후 3파가 나오든 또는 1, 2, 3, 4가 나와서 5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5를 만들려니까 5를 만들 데가 없어요. 누가 봐도 수렴 파동이잖아요. 그러면 1, 2, 3, 4, 5가 나서 여기 한 파동이 나야 되거든요. 중간에 끊을 데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서 가장 큰 조정 파동이 이거잖아요. 시작 부정을 여기서 둘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짜게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볼 수 없으니까. 중간 파동에 지금 중간에 여기 한번 끊긴 게 있죠. 요 두 번 끊긴 게 있죠. 그러면 1, 2, 3, 4, 5가 끝났다 해도 이게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3이 제일 짧을 수 없죠. 그럼 여기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돼야 되는데 3의 중간에 끊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플랫이 나왔을 때 다시 올라갔을 때 제가 관점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끊기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지금. 뚫으려면 뚫고 내리려면 내려야 될 자리야. 그래서 여기서 갈림길을 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 수렴이요 돌파했을 때 69개를 한 번에 뚫든가 못 뚫는다고 크게 하락을 할 거라고 제가 3월 4일날 시장에 찍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플랫 같이 내려가긴 내려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이거 올라갔을 때 연장 파동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이 카운팅이 안 돼요 지금. 물론 무지성 농장이라 카운팅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깔끔하진 않지만 요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파동은 나왔을 때 손절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나왔을 때 손절로 대응하고 이 파동은 맹관점을 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게 5가지인지 7가지인지 알 수 없는데 7가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현재 저는 5가지에서 여기서 535 ABC가 나와서 여기서 지금 쇼자를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요런 데 있죠. 여기서 535로 나오든 또는 여기서 만약 이걸 하회하지 않고 한 번 더 플랫처럼 올라갔을 때 밑으로 좀 깊게 내려온다. 그럼 요거는 저는 7가지 생각 요소 지금 쇼자를 좀 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뺐다가 올라가든 바로 올라가든 이런 데서 브레이크 걸리든 이런 데서 브레이크 걸리든 바로 지정가 매매를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변공 매매 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바로 올라갔을 때 요런 자리 한번 뺐을 때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지금 쇼자를 보고 만약 이게 정답이었다 그러면 낮은 확률로 정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로 대응할 겁니다 저는. 여기 손절 잡고 올라가면 손절해버릴 거예요. 그냥 손절하고 또 스위칭해서 돌파 롱으로 스위칭할 거예요. 손절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인관점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된다. 매인관점은 조금 더 하락을 해야지만 그나마 뭔가 차트가 만들어질 것 같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4파인지 전체판 5파 나서 전체에도 대걸림이 나올 건지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요 저점을 하회하는 순간 요 관점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상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확률로 익스펜드 플랫 이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살아는 있다. 저는 메인 관점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내려간 걸로 베팅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